최근에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각광받는 관심을 둬야 되는 특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전에는 우선 제가 가입된 거를 봤는데 한 3년 전에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300이 500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표적 항암이 푹 튀어나왔고, 그러다가 뭐 카티가 중간에 나왔었고, 뭐 양성자, 뭐 세기 조절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한 방에 좀 약간 좀 깼다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죠. 중입자 치료. 이게 좀 파워가 좀 있었어요, 상당히. 근데 그 전에는 보시면 여기까지는 거의 약물 계열이었지, 약물. 그리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은 방사선 치료는,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거의 약물에 포커스를 뒀었어요. 모든 특약들이. 표적 항암도 약물이죠. 면역도 약물이죠. 그리고 양성자나 세기조절이나 기타 이런 방사선 관련된 건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갑자기 중입자가 나와버리면서 애매해진 게 뭐냐면 중입자가 나오는 순간에 이게 3월 27일인가부터 연쇄 세버란스에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전립선 암 환자들만 대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층만 돼요. 입체가 안 돼요. 근데 이 입체도 연말 되면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입자 치료 그를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실손을 흡입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밖에 없어요. 근데 고객들의 증권을 봐보면 제 증권도 그랬지만 다 이쪽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사선과 약물이 같이 되는 거는 찾아보면 뭐 200, 300, 100 막 이래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는 방사선 플러스 약물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세분화되면은 약물 치료 중에 일부가 이제 표적이나 뭐 당연히 면역도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됐던 게 중간에 좀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카티죠. 근데 카티는 급여가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600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요거랑 다른 게 이제 방사선 치료로 가는 계열이 뭐 양성자, 뭐 세기 조절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갑자기 중입자가 튀어나와. 근데 중입자가 포커스가 된 거는 양성자보단 더 센 놈이죠. 탄소로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치료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근데 우스갯소리로 뿌놓고 달고 가거든요 독일로. 근데 기사에 나왔습니다. 갔다가 예약을 잘못한 거야.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작년에도 몇백 명 있었대요. 근데 이게 가면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이게 비용이 지금 예산으로 잡힌 게 6천만 원 되거든요. 딱 2분 정도 쐬고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로 봤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대. 그냥 들어갔다 나왔대. 이거를 12번 하게 되면 한 6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독일이나 일본으로 가면 최소 1억이 넘어가는 거. 왜냐? 치료비용도 치료비용인데 체류비용이랑 그렇고 알선료죠. 그래서 이 중입자는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포커스로 간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한국화재 쪽에서 5천을 내놨다가 지금 보면 여기도 5천이에요. 그래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는 각 회사당 맥스로 들어가는 데가 5천이 맞아. 그런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3천대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싸요. 이유는 딱 명확해요. 암에 걸리면은 전통적인 수술 기법도 하긴 하는데 기수가 전 단계나 전이로 넘어가면 아니면은 종양이 너무 크거나 많이 퍼져 있으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얘네를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중입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해요, 아예.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했던 우리가 봤던 암 수술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야, 거의.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는 이거 약물 투여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뭘 쐬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비싸. 그래서 원래는 한 1년 전쯤, 2년 전쯤 많이 드러났어야 되죠. 근데 지금 설계를 해보시면 40, 50대 애칭가라면은 5천 넣으면은 보험료 계속 줄여.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일반암 진단 및 다음에 포커스가 될 수도 있어요. 실손의료비 별도로 빼고. 이 중입자 치료비가 급여로 편제가 될까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약물로 치면 표정이나 면역이 제가 봤을 때 한 세트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중입자 치료라는 게 고형암만 돼요. 혈액암 안 돼요. 안 되긴 합니다만 고형암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그 기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엔진간을 안에다 쓸 수는 있고 지금은 전립선밖에 안 되지만 기계도 지금은 고정형만 돼요. 고정형이랑 회전형은 뭐냐? 회전형은 비글비글 돌면서 쏜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계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뭐도 확대가 될 거고 그러면 치료가 점점 또 이제 대기 준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픈 치료보다 이건 통증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세팅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할 때는 유해사도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을 많이 했어요. 동양 보니까 3,000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미래도 3,000 정도 들어가요. 업그레이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를 넣으면서 뭐를 했냐면 암통원을 넣었죠. 네, 암통원이 재밌는 건 미래 SC 이번 달에 60만 원 돼요. 근데 여기가 60만 원 되죠. 근데 이 원조는 한화생명이었죠. 하나생명도 돼요. 다 돼요. 근데 하나생명은 우리가 갱신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갱신형만 돼. 거의만. 그래서 그 비갱신형에다가 종신까지 보다가 저는 회사를 찾아보니 가장 괜찮은 데는 전 개인적으로 동양생명이랑 한국화재였어요. 암통원을 믹싱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치료가 다 통원 치료야. 그잖아요. 예. 예를 들면 12번 왔다. 이거 입원해서 하겠어요? 통원이에요, 그냥. 물론 입원 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대부분이 통원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60만 원 들어놓으면 12번이면은 720만 원 없죠. 왜냐면 세브란스니까 상종이잖아. 네, 플러스 알파로 항암방사선 한 3천 맞겠죠. 그리고 실손점이 처리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저도 고객한테 터치를 해가지고 딱 넣는 거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3천에 표적 넣어요. 표적까지 넣어요. 근데 표적은 단점은 갱신형이죠. 10년. 근데 요 회사랑 롯데는 20년인데 그것도 갱신형이야. 근데 어차피 나중에 비싸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얘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의 베이스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팅 값의 메인은 뭐냐면은 저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천에서 5천 그리고 암통원 이렇게 넣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데는 동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미래랑 넣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회사들이 비싸게 안 팔고 이번 달에 조금 좀 한도를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 회사는 있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아직은 요쪽 계열은 손해보험사 그리고 제가 이 흥국화재를 안 한다기보다는 동양을 먼저 봤던 거는 좀 비싸요. 그리고 그럴 확률은 없는데 여기는 횟수 제한이 걸려 있어요. 30회. 연간. 그리고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는 편이죠. 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종. 근데 그냥 동양은 딱 두 개로 쪼개버렸죠. 상종, 상종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봤다라고 하시는 거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없어요. 볼때 없어요. 그리고 진짜 판에 박듯이 지금 4만이면 5천이에요. 다. 근데 누적 한도가 기본빵이 1억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는 째는 수술 안 해. 사람 손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 손이 안 되는 수술이나 치료법으로 계속 확대가 돼요. 근데 지금 신의료기술이 뭔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비싸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에 이 요건 저기 항암방사선은 뒤쪽에 있나 보네요. 그건 제가 따로 비교해야 되는 자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가보실게요. 이 오텐텐 플러스가 여러분들 많이 하시나요, 이거? 왜 안 하시나요? 비싸게 팔려요. 비싸게 팔아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KB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세요. 근데 허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원수사 매출이 많기는 할 거예요. KB44. 그리고 대리점통에서도 괜찮긴 한데 이게 보면은 의외로
40대랑 50대가 많대요. 이게 두 가지잖아요, 형태가. 가입 전에 건강등급을 받은 거랑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가 내려가는 건강체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예. 근데 이 나이대에서는 50대 제낄게요. 그러면 40대를 봤을 때 요거는 힘들어요. 가입 전 건강등급을. 왜냐면 10년치 의료기록을 뒤져가지고 건강체로 판단을 받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자잘자잘한 질병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가입을 해 우선. 그리고 보험료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가능해요. 근데 물론 중간에 잘못되면 끝나긴 합니다. 간편보험도 그렇잖아요. 네, 사면오든 이것도 중간에 가다가 입원 수술이라든가 육개질병 발병해버리면 스탑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설계를 해보실 때 한번 참고 자료로 충분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객이 이런 경우도 있죠. 상담을 했는데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가입할 때 뭐 별거 안 좋은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페널티 먹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억울하다 싶으면 이거를 가입을 해놓고 보험료를 내리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게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하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4월 달에 자료를 만들었던 거예요. 4월 달에. 4월 달에. 이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기본 기장 5년 건강, 7년 건강, 10년 건강체. 10년 건강체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빠지는데 그거를 고지정해가 일반보증 5년에서 10년 동안 할인을 받게 되면 10년 최종적으로까지 할인을 받게 되면 농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4월달에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 요거에 대한 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공개적인 강의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긴 하는데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75세? 예. 보시면은 75세가 80세가 이렇게 있죠. 예. 근데 간병인 지원일당도 중요하긴 한데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안 내놓죠. 지원일당은 다 타다에 안 내놓고 사용일당으로만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서 형태가 71세가 넘어가는 경우 80세까지가 되는 회사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생각보다. 예.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75세까지도 있는데 76세에서 80세까지는 그냥 KB 한 군데만 딱 보시면 끝나요. 예, 딴 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고지사항이 있는 게 4만원까지 가능해요. 간편보험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뒷장 예전에 비교 예시를 드리긴 할 텐데 간병인 사용 일당이 의외로 괜찮은 데가 여기죠. 근데 제가 KB를 고연령으로 하나 놓고서는 이 현대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하나 여쭤볼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가면 간병인을 쓰나요? 개인 감독은 안 씁니다. 개인 간병은 아니죠. 이 정책 자체가 뭐냐면 공동간병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게 간병 사례. 그리고 간병으로 인해서 내 노후를 포기하는 거는 둘째 치고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게 한 달에 400만 원이 급여인데 여기서 320만 원을 부모님 간병, 어머니 간병비용으로 쓰는 40대 자녀의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 돈 나오죠. 충분히. 왜냐면 하루에 10만 원은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포커스를 두는 게 영업이에요. 간호간호 통합서비스 병동 계속 늘려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도 2달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 2월달이나 3개월 전에
그때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를 먼저 알아봤냐면 공동 간병, 간호간병 통합수술 병동이 남는 병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줘요. 예, 여길 먼저 확인해주고 안 되니까 일반 병실로 간 거야. 근데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병실을 선호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공동이잖아요. 예, 6인실, 뭐 8인실 이런 데 조무사 1명, 간호사 1명, 주치의는 몇 개의 포실을 하나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가면 좋은 거는 본인 부담금이 2에서 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내는 돈이 2, 3만 원이에요. 2, 3만 원.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적게는 8만 원, 한 7, 8만 원대도 많게는 16만 원, 17만 원도 받아요. 이거 비싸게 받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대 쪽에서 간호간병 통합소드 병동의 한도를 왕창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주냐에 따라서 현대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면 타사들은 거의 통합서비스 병동을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부위 중에서 방사선이 앞으로 좀 포커스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나중에 많이 비싸질 겁니다. 근데 중국까지 가능해요? 요거요? 네. 타사 없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간병인 사용 네. 중국까지 같이 들어가요. 현대는 그냥 사용일당 넣고 통합병동을 그냥 플러스는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자료도 그렇고 저희 본부에서 따로 제가 강의했을 때도 따로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보시죠. 하나도 봅니다. 하나도. 요거 참 매력적이죠. 20만 원. 네. 근데 요양병원은 3만 원. 근데 여기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소득 병동 딴 데다 2만 원, 이제 만 원, 2만 원, 3만 원.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합소득 병동 특약이 따로 없다는 거지 없는 건 아니죠. 원래 있었어요. 만 원, 2만 원. 네. 플러스 알파니까. 근데 요거는 안 늘리고 여기만 20만 원. 20만 원까지 가입이 누적 업계 누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MG. 근데 그냥 일반 병원 15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업계 누적은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아예 그냥 한도를 20을 잡았는데 일반 병원이죠. 요양병원 제외.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회사가 나왔네. 그쵸? 해가지고 비교 설계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내용 보시면 60세입니다. 일반체예요, 일반체. 그리고 메리트는 지원일당이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사용일당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 회사를 제외를 하면은 굳이? 라는 생각은 들죠. 그리고 이렇게 한도가 20만 원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기기송보는 통합서비스 병동이 난데는 3만 원, 여기는 2만 원인데 그거는 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이 회사들 중에서 지금 현대가 하나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언급드린 삼성화재가 있죠. 그리고 많이 제가 고혈용으로 가면은 권해드렸던 KB가 있는데 하나가 한도가 20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먼저 남자 걸 보시면 38,900원 대 23,000원. 이게 가중치를 감안을 하더라도 굳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데는 요거예요. 그러면 현대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게 좀 포커스가 약간 있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남자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여자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해서 니즈가 좀 많으신 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보면은 좀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터치를 해볼 때는 이게 의외로 삼성화재가 괜찮다. 한도가 높다고 한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후발주자로 나오기는 했는데 굳이 많이 권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간편입니다. 간편. 60세 넘어가면 일반으로 가입이 안 돼요. 안 된다고 보면 맞죠. 그런데 간편도 65세 삼성화재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는 일반차만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간편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외.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화재 가장 많이 하는 K 대충 답 나오죠. 삼성은 KB도 그렇지만 그 설계사분들이나 고객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하죠. 저는 좀 반반이긴 한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사용일당과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갱신형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요양병원 관련된 부분은 비교가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얘는 비갱신형이라는 장점이 있고 요거는 이제는 갱신형이라는 단점이 있고 여기는 요양병원이 맥스 3만 원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여기는 평가죠. 평가고 만약에 간병인을 지원을 못 받으면 2023년 기준으로 13만 1,000원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플러스 5,200원씩 매년 늘어나요. 단 이거는 간병인을 요 금액까지밖에 못 쓴다는 게 아니고 메리츠에서 불러주지 못하면 현금으로 대체해서 드릴게요 라는 개념인데 10년 갱신형짜리는 5,200원이라는 고정값이 써 있어요. 설계서 보시면은 금액이 일정 비율로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고 3년 갱신형은 갱신 시점에 재산 정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가입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3년짜리 가입한 거 이미 다 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맞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근데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아파 그러면 얘예요. 고객이 많이 아팠어. 막 이게 지금 원큐는 안 되지만 4만원 고지까지는 된단 말이죠. 공통적으로. 그리고 305까지도 돼요. 그러면 요거 가입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요 정도세요. 많이 아파.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좀 더 권해드릴 것 같고. 근데 그냥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아닌데 니즈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345나 뭐 355나 가입하는데 큰 문제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좀 그동안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어. 그러면은 선택권을 드리죠 그냥. 근데 요런 케이스 고지사항이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좀 푸시를 해요. 대놓고 푸시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쪽에서 좀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동안 좀 변덕도 있으시고 한데 그렇게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괜찮다. 근데 단 70세가 넘어가면 여기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요놈으로 가야 됩니다. 삼성도 되긴 해요. 근데 한도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76세, 80세 정도 치면은 솔직히 남성분들로 치면 80세면 기대연령이 몇 년 없죠. 평균 수명은 더 다치는 거예요. 지금 평균이 80세가 안 돼요, 남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보다도 필요하니까 간다. 그리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 자녀분들이 고민을 해요. 간병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됐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트로 이제 어린이보험 보실게요.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큰 변화 없어요.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보험료는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좀 이따가 이제 뒤편에 나오긴 하겠지만 질병수습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린이보험 한번 보실게요. 어린이보험.
20세 남자 기준으로 90세 만기 20년 날 기본계약 쭉 놓고 남자 그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연계비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다 디테일하게는 하나하나 다 못 넣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매달 말씀드리지만 이 나이 때는 간편으로 간다기보다 일반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지금 온라인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아닌가요? 세 개? 거의? KB 빼고 DB, 한화, 농협 거의 이쪽으로 가있나요? 거의?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믹싱을 할까에 이제는 싸움을 하는 거죠. 막. 예. 그리고 이제는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심사가 안드로메다로 갔기 때문에 이거 답이 없는 회사라고 치면 하나손보나 DB손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자랑 조율이 되죠. 어느 정도. KB도 물론 그렇고 현대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보험료 값도 보면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분이 심사자랑 조율하는 부분, 그리고 심사자를 기분 안 나쁘게 조율한다는 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회사는 예를 들면 볼게요. DB에서 A라는 질병을 심사를 넣었더니 정기가 나왔어. 부담부가. 근데 뭐 대놓고 써보죠. 현대에서는 A라는 질병을 넣고 나니까 3년 부담부 나왔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 심사 결과를 DB에다가 알려주면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DB 손해보험이나 KB 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이게 지금 상위사라고 치면 그쵸? 요 DB 손해보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심사 결과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좀 빡빡하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DB 손해보험 자체가 인정하는 상위사들. 죄송하지만 여기다 빼고요. 빼고. 그러니까 삼성, 현대, KB, 메리츠 요 회사 있죠. 요 회사의 심사 결과가 우리보다 좋으면 심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줘. 그러면은 맞춰줍니다. 네, 맞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체는 최소 2개 이상 찔러야 돼요. 근데 DB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술비 때문에. 넣고 싶으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영원히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론은 죄송합니다지만 여기에 이제 없는 이제 메리츠랑 삼성까지겠죠. 이 상위사. 그래서 본인을 제외한 상위 4사의 심사 결과를 알려주시면 그거와 맞춰드리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 결과가 카톡으로 오잖아요. 그대로 컨트롤 V에서 붙이세요. 감안해달라고. 그리고 DB 선보가 좀 빡빡한 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서류 달래요. 여기는 딴 데는 예를 들면 무서류 5년인데 여기는 우선은 서류 보고 판단할게요. 이런 게 갑자기 또 그러면은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간부담보와 정기간부담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시는 고객한테 설명을 저도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보유하신 분들 있죠. 보유하신 분들. 톡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기간부담보로 가입을 하면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계속 걸리죠. 그래서 부담보 해제가 안 돼요. 부담보 해제가 안 됩니다. 갑상선의 결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기간 부담보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하게 되면 1년 이내 추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혹을 제거하신 분이 정기간 부담보 받았어. 제거한 사람이. 근데 매년 검사를 했는데 뭐가 안 나와. 그럼 이분은 5년 뒤에 풀리고 이분은 영원히 나고 가는 거고.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정기간이 아니고 5년 부담보면 검사를 계속해도 뭐가 안 나왔으면 5년 뒤에 풀려버리죠. DB 선보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를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수술비 때문에. 왜냐면 일로 오픈한 절로 오픈한 막 계산을 해봐도 최저 보험료 5만 원을 맞춰야 되는 케이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5만 원을 맞춰도 보험료가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게 남자를 봤고요. 여자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요 회사는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그 비대면 채널에 그러니까 대면하시는 분들, 송역 하시는 이런 분들은 굳이 보험료를 나는 그리고 농협은 나는 좀 비선호하는 회사에 그러면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비교 설계를 해야 되는 분들, 고객 측이 낮으신 분들, 비대면 채널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요거를 제안을 드렸는데 보니까 병력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면은 난감하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제안을 드릴 때는 요 회사 중에 한 군데를 복수 제안을 던집니다. 그리고 설계서 보내기 전에 무조건 병력 체크 먼저 해요. 약식으로라도. 왜냐면 이거 보내가지고 고객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심사받아 까닥나면은 시간 버리고 인지도 신뢰도 완전 깨지죠. 네, 그래서 농협을 보낼 때는 무조건 복수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보험금 청구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ICIS 그냥 어마어마하게 돌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서 여기도 권하는 회사는 요 회사, 요 회사, 요 회사고 나머지는 케바케고 지금 KB손보는 그쪽 같은 자녀도 좋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랑 DB 같은 경우에는 결합 할인이 되죠. 가족 결합 할인. 결합 할인이 되는데 DB 손보는 최초 가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가입할 때 자녀가 하나 있고 붙어야 돼. 그런데 최초 가입할 때 엄마는 붙었는데 아빠가 나중에 3년 뒤에 붙겠대. 안 돼요. 최초 가입시입니다. 근데 현대는 가입하고 나서도 돼요. 그 대신에 여기는 일반채 간편, DB는 일반채는 간편이는 다 되는 거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퍼펙트 기준으로 가죠. 근데 보험료가 할인이 좀 더 있어요. 여러분. 근데 현대도 가입해놓고 중간에 치료나 해지나면은 할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해 있던 자녀는 1년 동안 할인해주고 주는 거 있어요. 좀 내용이 다른데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써먹기는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 떠오라는 얘기야. 다 떠오라는 얘기죠. 계약을 싹 다 떠오세요 라는 얘기인데 좀 뭐 애매하다. 실무적으로 적용해서 쓰기에는 애매하다. 근데 내가 원수사 설계사면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현대나 DB 선고받기 안 하니까. 뭐 저희 우습게 표현으로 가족을 털어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35세입니다. 35세. 35세인데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30세 미만은 DB 선고가 진단비가 좀 비싸고 수술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31세에서 35세 구간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설계해봤을 때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 바뀌었을 때 그랬어요. DB가 보험료 내려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인지도나 종합적으로 된 것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맞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그 회사가 없잖아요. 이게 안 돼요. 35세가.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성인 종합과 어린이를 봤을 때는 어린이가 저렴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로 가야 돼. 근데 거기 아직 DB 참여를 안 한 회사가 이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참여를 해버리면 또 별수는 생기겠지. 근데 DB 손보가 30세 미만보다는 이쪽이 좀 더 경쟁력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물론 30세 미만도 괜찮죠. 근데 참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린이 가지고 참 많이 해요. 왜냐면은 20대 가입해놓고 30대 한번 바꿔주고 40대도 바꿔주고 50대 추가로 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험 쪽이 손해율이 적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는 푸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가 확실히 생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DB손보 괜찮고 현대도 의외로 괜찮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회사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7월 이후로는 여기 빨간색 회사가 보험료가 내려갈 겁니다. 네. 바뀔 거예요. 점점.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롯데는 전통적으로 여성 쪽 이 저렴한데 하반기 때는 하반기 한 3, 4분기 때는 롯데가 조금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선 들리는 얘기로는 당분간 농협은 35세는 안 건드리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롯데가 이 참전을 하면 농협이 참전을 하면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묘죠. 네. 여기는 우리 뭐 사람들끼리도 많이 쓰잖아요. 강아지 같은 사람 뭐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데 반려묘 양의보험은 기존의 메리트 독점이었죠. 네, 여기 이제는 KB가 붙은 거고 강아지 보험은 몇 군데도 있죠. 네, 근데 그냥 원래는 펫보험 자체가 메리트가 원조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제가 요거를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 보험을 거의 안 하다가 KB 손해보험에서 내놨는데 첫 번째는 양의 보험을 내놔서 한 거예요. 왜냐면 메리트 독점 있는 게 하나 더 붙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은 실손의료비 같은 개념이잖아요. 강아지 실비니까. 네, 보상의 퍼센테이지인데 90% 보장되는 게 유일해요. 물론 느낌은 오죠. 비싸겠다라는 느낌은 오죠. 근데 얘네가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강아지 보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거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예시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아지 종류가 사람 인종만큼 많아요. 엄청 많아. 족보 없는 것부터 족보 있는 것까지. 근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이게 사람으로 치면 혼혈이죠. 혼혈. 네. 믹스견들이 대부분이죠. 믹스. 순수혈통은 거의 없고 믹스견들이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고양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 하다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양의 보험은 고양이 보험은 이거 지금 두 군데 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사나이로 지사장이 같이 설계를 해준 건데 고양이 500 잡종이죠? 믹스는 잡종 80%. 그리고 KB가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고 90%가 되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80%가 되고 자부담 10,000원이 있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비교를 차적으로 해보려면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생각을 해보니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가? 라고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보험료로 보면은 그렇다 우선은. 근데 이것도 약관 한번 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본인 부담이 90으로 올라가고 자부담이 줄어들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강아지만의 지금 고양이만의 특이한 점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데 사람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데 동물들도 건넜죠. 아시죠? 요즘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화장도하고 납골당에 모시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수목장, 네, 나무도 심어주고 해요.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네, 그래서 멍멍이 팔자가 뭐 팔자라고 사람보다 더 얘네들은 그렇잖아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마려우면 싸고. 네. 그래서 우선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KB나 메리츠 뭐 두 군데밖에 비교할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강아지 5세. 네. 여기는 말티.
그러니까 고양이가 순종이 있죠. 있어. 있죠. 겁나 있어. 그렇죠. 여기 더 비싼 것 같은데 강아지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 제가 아는 고양이는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라 제가 가끔 이제는 차 타려고 보면은 차 밑에 쓰고 있는 고양이. 또 겨울에 보면은 엔진룸에 들어가 있죠 고양이 뭐 따뜻하니까 그런 고양이들 많이 봤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강아지는 말티즈고 여기 또 80% 자부담에 80% 보상에 자부담 3만원짜리인데 보험료가 보면은 메리츠가 가장 저렴하고 현대가 있고 KB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이게 한도가 좀 달라요 두 개가. 지금 보면은 메리츠는 500씩 돼 있는 거고 KB도 500인데 현대는 1000입니다. 보상 한도가. 그리고 뒷장에 나오지만 KB는 그게 있어요. 슬관절이나 고관절 있죠. 근데 강아지랑 특히 강아지가 슬관절 장애가 겁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미끄러워. 예? 사람으로 치면 슬관절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쪽이. 걔네들 네 발로 가잖아요. 그쵸? 여기 되게 많이 다쳐요. 네. 어쨌든 딱 보시면은 보험료는 현대가 가장 비싸긴 한데 나중에 이거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보시면 지금 먼저 이제 강아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보험료를 볼 필요도 있는데 보험료는 현대가 비싸지만 조금 더 이럴 수 있는 거는 여기 이번에 나온 KB잖아요. KB 보시면 다음 보험 계약일로부터 쭉쭉쭉 가서 슬관절, 고관절 탈구. 슬관절이면은 사람을 이렇게 고관절 탈구면 우리 여기잖아요. 여기 고양이들, 강아지들 이렇게 네 발을 냈잖아요. 이쪽에 빠지거나 탈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면책을 걸어줘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강아지 고양이 보험은 많이 내보진 않았는데 내용상 오히려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드린 KB, 현대, 메리츠 KB 그리고 지금 뭐 삼성도 있고 타다도 여러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둘 중에 하나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설계를 지금 뭐 이제 맡긴 걸 다 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참 비싸다. 보험료를 내다 보면은 사온 가격보다 비싸지겠다. 예를 들면은 말티즈 100만원 주고 사왔는데 100만원 주고 사왔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68,000원이야. 68,000원이야. 68,000원이면은 1년 반 되면은 말티즈 100만원보다 보험값이 더 나와. 근데 웃긴 거는 그거죠. 다치면은 치료를 안 할 수도 없어. 얘한테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털도 왜 이렇게 많이 깎아져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거의 그 고객분들마다 진짜 사람 이상으로 이걸 아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해야죠. 그리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강아지는 배책이 있는데 얘는 왜 배책이 없을까요? 얘는 왜 배책이 없을까요? 보면은 얘는 배책이 있죠. 얘는 양양이는 아니 고양이는 강아지는 배책이 있죠. 근데 왜 고양이는 없을까요? 고양이 사고 쳐서 물어줬다고 못 들어봤어. 안 물어서 그런가. 보통 이제 강아지는 많이 데려다니죠. 그리고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안 긁어대요. 근데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긁어대죠. 근데 내가 만약에 팀장님네 고양이를 데려가거나 맡겼어.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나가서 생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얘는 물잖아. 확 물잖아. 근데 고양이가 뭐나? 칼키죠. 칼키는 거를 사람한테도 하고 딴 데 가서 막 긁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습성이 얘는 좀 긁는 게 있고 얘는 물죠. 그리고 얘는 안 나가요. 잘. 근데 얘는 항상 돌아다니죠. 그리고 배책으로 봤을 때 근데 희한한 거는 많이 돌아다니고 밖을 돌아다니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얘가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고양이가 그럴 수 있어요. 제 생각대로. 배책이 밖에보다는 안에가 낫죠. 그리고 고양이는 천장을 막 뛰어다니잖아요. 강아지는 바닥만 훌훌 떠다니고. 근데 한번 개인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얘는 왜 그게 없지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습성이 얘는 긁어대는 거고 얘는 물어대는 거고 그리고 얘는 밖에 돌아다니는 거고 얘는 안에 있는 거고 그걸 보시면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고객이 물어볼 수 있어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같이 키우시는 분이 보험을 의뢰를 했는데 얘는 왜 배책이 되고 얘는 배책이 안 돼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사니까 배책에 도시책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일배책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고양이 강아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되 이게 무조건 얘가 맞다라는 개념보다는 맨책 조항이나 내용들이 좀 없는 거는 현대가 강아지는 맞는 것 같고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배책 금액이 좀 그리고 의료비 금액이 좀 커요. 현대가 그 대신에 이제 고양이는 이번에 좀 나온 게 KB다 보니까 KB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까지만 하고서는 쉬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시죠. 농협 손해보험인데 요거를 농협을 제가 이번 달에 변경사항이 없다 그랬다가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얘네가 그 표를 제가 저기 가지고는 있는데 희한하게 대장용용 제거하면 수술비 제한은 없어요. 근데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삭제 가액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포커스는 뭐냐면은 즉시 인수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죠? 즉시 인수 예외질환은 기본적으로 예로 치면 요거에 대한 예외질환이에요. 요거는 고지가 뭐예요? 중간에 거? 3N5로 볼게요. 요 고지가 뭐예요? 입원하고 수술이죠. 입원하고 수술을 했을 때 받아주겠다는 조항을 3개월 이내로 땡긴 거예요. 왜냐면 3개월 이상이잖아요, 이게. 그쵸? 땡긴 거죠. 땡긴 건데, 이게 예외질환이 딱 보니까 이게 써 있어요, 갑자기. 근데 잘 보시면 3대 진단비예요. 수술비 맞았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3대 진단비 즉시 인수 질환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면은 이거를 3대 진단비라는 걸 배제시키고 즉시 인수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 다들 졸리시구나. 두 개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3, 4, 5까지만 돼요. 즉시는. 예, 즉시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한 달이에요. 여기는 공통은 우리가 그냥 많이 말하는 용종 같은 걸로 칠게요. 둘 다 재발까지 돼요. 다음날 나 어제 떼고 왔다? 오늘 돼요. 근데 수술비 일수 조건은 얘가 더 좋고 왜냐면 얘는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하나는 수술이 조금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죠. 네. 근데 단 한 달 이내 했을 때는 인수가 조금 감액될 수도 있고 바꿀 수는 있다. 케이스별로. 질환에 따라서. 근데 결론은 즉시 인수되는 거는 요 세 회사예요. 요 세 회사. 세 회사인데 인수 조건이 가장 좋은 거는 얘는 원이고 얘가 크죠. 근데 얘는 진단비만 되죠.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진단비가 제일 싸우다. 진단비 한 달이냐 한 달하고 치면 게임이 안 돼요, 사모. 농협을 이길 데가 없어요. 물론 뒤에 한 군데가 나오긴 해요, 부분적으로. 근데 농협을 이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즉시 인수되는 대로 하면은 농협이 지금 생겼으니까 뭐 월말이야. 25일인데 24일에 연속되고 왔대. 한 달 기다릴 거예요? 네? 수술비는 그래 삭제돼도 좋아. 진단비라도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제안할 때 진단비가 비싸요? 수술비가 비싸요? 내 소득에 도움되는 진단비잖아. 그러니까 진단비 여기다 놓고 수술비 일로 빼야죠. 그렇죠. 근데 진단비는 약간 탑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거죠. 에이 뭐야 이거 수술비는 어디 갔었는데 예외질환 조건은 이렇게 간다. 직진의 수술이야. 단 수술이나 이게 엑셀 시트로 된 거 있어요. 제가 뭐 고민을 따로 할 텐데 이미 고민했었던 겁니다. 자료는. 근데 거기 보시면은 타다랑 약간 다르긴 하는데 이건 있습니다. 예외질환은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자료를 최대한 모아놓고 그냥 구분법만 가지시면 되고 예외질환은 상식적으로 될 만한 건 예외질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뇌질환자가 예외질환에 없을 수밖에 없죠. 안 걸린 사람 예외질환 받아주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많이 걸린 것도 허리 아픈 사람도 예외질환 받아주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즉시 인수되는 데는 요러고 나머지는 한 달 뒤에요. 단 농협은 의미는 있죠. 상장을 직전이고 우리가 마감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상담하러 갔는데 뭐 다 해놨대. 병원 투어 해놨대. 뭐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은 하고 다시 지금이 몇 분이죠? 45분이니까 55분까지 쉬고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